이번 사연은 진상 시어머니가 진상 떨지 못해 답답해 죽으려고 한다는 사연인데요.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철벽을 치게 되었다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결혼 6년차 40대 워킹맘입니다. 미혼 4살 공주님이랑 애물단지 남편이랑 살고 있었는데요. 이혼의 기로에 서 있었지만 남편을 용서해 주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우선 저와 남편은 30대 초반에 친구들 소개로 만났습니다. 소개팅 자리는 아니었는데 남편이 저를 한번 만나고 싶다고 다리를 놔달라고 해서 연락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연애까지 하게 되었고 둘 다 늦기 전에 아기 갖고 싶어서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보니 집 대출도 갚고 경제 상황을 좀 대비해야 하겠더라고요. 신중하게 생각하고 자녀 계획 가지고 1년 조금 넘어서 저희 딸 가져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저희 남편은 딱 사람 하나만 보면 우유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말 다 팔랑귀처럼 잘 듣고 휘둘리는 사람이죠. 결혼은 줏대 없는 남자랑 하는 게 편하다고 그러던데 꼭 그런 것도 아닌가 봅니다. 저는 직장 다니다가 프리랜서로 전환했고요. 임신한 동안 마지막 달 빼고는 쭉 일을 해서 딱히 남편이 저보다 돈을 더 많이 번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저도 달마다 수입이 들쭉날쭉 하기는 한데 평균으로 따져보면 제 수입이 남편 수입보다 살짝 높은 수준이에요. 아무튼 결혼 자체는 거의 반반으로 했습니다. 양가에서 지원받은 거 하나도 없었고 온전히 저희가 모은 돈으로만 결혼했어요. 그렇다 보니 시댁에서 간섭받을 일은 없겠다 싶어서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근데 그건 제 착각이더라고요. 아무것도 해준 것 없어도 시댁은 시댁인 건지 저한테 결혼 초부터 은근히 기싸움을 하시는 겁니다. 괜히 제가 시댁 가면 시어머니께서 못 보던 옷이네? 쇼핑했어? 우리 땡땡이 것도 좀 사지. 옷이 오래된 것 같다. 하고 꾸짖듯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진짜 웃긴 게 그때 저도 옷 산 건 맞는데 남편도 같이 쇼핑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웃으면서 어머니, 저희 옷 같은 날 같이 산 거예요. 이 사람 옷도 새 거예요. 하고 대답했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시어머니 멋쩍게 웃으시면서 그러니 내가 유행을 잘 모르나? 좀 젊어 보이게 입혀봐. 하고 횡설수설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도 끝까지 땡땡씨가 직접 고른 건데 취향이 그러네요. 그러게 내가 골라준 거 사라고 했잖아. 하면서 남편을 타박했어요. 남편은 눈치도 없이 왜? 나는 거기에서 제일 예쁘던데? 자기도 예쁘다며? 하면서 툴툴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 시어머니는 저에게 별것도 아닌 걸로 시비를 거는 일이 많았습니다. 제가 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남편보다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며 해온 거 없이 결혼한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런데도 이상한 걸로 시비 걸어서 제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식으로 구시니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어머니는 나한테 왜 자꾸 그러시는 거야? 괜히 나만 보면 트집이셔. 하고 말했거든요.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듯이 우리 엄마가?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자식들 걱정되시니까 그러시겠지. 하고 별것 아닌 것처럼 넘기려 하더라고요. 착하긴 하지만 매사 어리벙벙한 남편에게 말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남편에게 시어머니에 대해서 푸념하는 건 그만두었거든요.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앞으로 우리 집이랑 처가 용돈 좀 드리는 건 어때? 하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는 남편이 의아해서 갑자기 무슨 용돈? 매달 드리자는 거야?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갑자기가 아니고 우리도 이제 결혼하고 가정 꾸렸으니 부모님들한테 보답해드리자는 거지. 그럴 나이 됐잖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역시 자기네 집도 그렇고 우리 집도 아직 어려움 같은 거 없는데 뭘. 양가 부모님 사회생활 그만하시면 드려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는 이제 막 애도 낳았잖아.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자꾸 엄마가 비교하시잖아. 다른 자식들은 용돈을 얼마 주네. 너는 나이 먹고 용돈 먼저 주겠다는 말도 안 하네. 하시면서 하고 약간 짜증을 내더군요. 그래서 저도 어머니가 용돈 달라고 하신 거야? 하고 물어봤는데요. 남편은 아차 싶었는지 꼭 달라고 한 건 아니고 그냥 다른 자식들은 준다고 하신 거지 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 막 애 낳고 여유도 없는 데다 아직까지 다 돈도 버셔서 부족하신 것도 아닌데 용돈 달라 한 게 어이가 없더라고요. 특히 시아버지는 크지는 않아도 사업하고 계셔서 부족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임신하자마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짜증나서 그럼 자기 용돈에서 드리던지 우리 집은 줄 필요 없어. 줘도 안 받으실 거고 하면서 딱 잘랐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또 자기 용돈에서 드리지도 않더라고요. 이렇게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저 모르게 속살거려서 용돈 좀 달라, 여행 보내달라 이런 것을 끊임없이 요구하셨습니다. 저 애기 낳고 일 잠시 못하고 집에 있는 동안에는 너희는 왜 손주 얼굴도 안 보여주니? 집에 좀 자주 와라 하면서 신생아 데리고 오라고 난리를 치기도 하셨어요. 저도 출산하고 집에서 하루 종일 애만 보고 있어도 정신없으니 더 이상 시어머니 떼쓰는 거 받아들이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시어머니 말씀하시는 거 나한테 전하지 마라. 네가 알아서 해. 하고 선을 그었습니다. 남편도 제 눈치 슬슬 보더니 한동안은 조용히 지냈는데요.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지만 제가 되바라진 거 알지만 시어머니에게 꼬박꼬박 말대꾸하니 좀 나아지더군요. 시어머니도 저는 더 이상 말이 안 통한다 생각하셨는지 툴툴거리긴 하셨어도 크게 시비 걸진 않으셨는데요. 문제는 남편이 작년에 다른 지역으로 발령이 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지역이랑 2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곳인데 새로 생기는 지사에 갈 사람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요. 회사에서도 거절 한마디 못하고 그대로 폭탄 떠안듯이 지방 발령까지 받게 된 겁니다. 물론 2, 3년 정도 있다가 복귀하면 승진이 되는 자리이기는 한데 그거 위해서 저도 이제 어린이집 막 적응하고 있는데 이사까지 해야 하는 게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저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프리랜서이긴 하지만 미팅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사를 가자고 하니 진짜 뚜껑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지금 이사를 가는 게 현실적으로 말이 되니? 그거 거절도 못하고 입은 뒀다 뭐해? 하고 성질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도 화가 났는지 그럼 상황이 이렇게 된 걸 어쩌라고? 너는 남편이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무조건 짜증부터 내냐? 하고 막 성질을 내더라고요. 저도 어이없어서 그럼 어쩌자고? 온 가족 짐 싸들고 내려갔다 2, 3년 후에 다시 올라오자고? 하면서 성질을 냈는데요. 남편은 그럼 지금 나 혼자 내려가라는 거야? 말이 돼? 하면서 막 씩씩거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혼자 나가서 1시간 후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냉전을 유지하며 지내고 있었는데요. 어쩌다 남편 휴대폰으로 시어머니 전화가 오는데 남편이 한참 애 씻기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결국 끊어졌는데 제가 휴대폰 보다가 시어머니와 남편이 나눈 문자를 보게 되었어요. 문자 내용은 대충 저에게 발령났다 말하기 전에 시어머니에게 먼저 상의했나 보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네가 가면 지가 따라가야지 어쩌겠어. 안 가면 또 어쩔 건데 강하게 나가. 잡혀 살지 말고. 하시면서 저에게 할 말까지 쫙 정리해 주신 겁니다. 그거 보는데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아이 씻기고 재우고 온 남편 식탁에 불러다 앉히고 너 어머니랑 한 연락 봤어. 그동안 둘이서 짜고 나한테 그런 식으로 대한 거야?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화들짝 놀라더니 그런 게 아니라 자기야, 자기한테 말하면 화낼 것 같아서 엄마한테 조언 구한 거야. 하면서 변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변명하는 남편 모습 보니 이것저것 정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따지기도 싫어서 그냥 우리 이혼하자. 거절 하나 못하는 너나 나만 보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시어머니 다 꼴보기 싫어. 갈라서고 너는 정근 가.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그때부터 벌벌 떨면서 무릎까지 꿇고 잘못했다고 싹싹 빌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용서가 안 되어서 아이 방에서 같이 자면서 계속 각방 쓰고 있었는데요.
남편이 어느 날부터 회사를 안 나가더라고요. 이상하게 생각은 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지내다가 이혼 서류 들고 남편 불러다 앉혀두고 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때부터 저한테 또다시 빌면서 나 못 간다고 했어. 안 갈 거야. 육아휴직도 1년 냈어. 나는 우리 가족이 제일 중요해. 제발 이러지 마. 하면서 저를 설득하려 했는데요. 회사 일이라면 거절도 못해 밥 먹듯 야근하고 주말 출근까지 했던 남편이 이렇게까지 했다니 놀랍긴 하더라고요. 육아휴직은 언제 한번 제가 자기가 휴직하고 땡땡이 좀 보면 안 될까? 내가 지금 큰 프로젝트 협업해야 해서 그래. 하고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결국 남편이 회사에서 휴직 얘기는 꺼내지도 못하다가 제가 육아에 살림에 일까지 진짜 힘들어하고 있었던 걸 봐서 이제야 결단을 내린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남편의 변화가 놀라워 이혼은 약간 미루기로 했는데요. 그날부터 남편은 제가 일하는 동안 아이 어린이집 등원시키고 살림 싹 해놓고 하원까지 시키는 걸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이 재우고 나면 저 좋아하는 영화 보자며 근처 영화관 들러 팝콘까지 사와서 준비해놓고 있어요. 처음에는 시어머니도 이런 상황 전혀 모르셔서 또 남편에게 전화해서 왜 그 좋은 기회를 놓쳐? 가면 월급도 오르고 승진도 한다며? 하면서 또 남편을 조종하려 하셨는데요.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꼴랑 월급 몇 푼 더 받자고 가족들이랑 어떻게 떨어져서 지내. 난 안 가니까 그런 줄 알아. 하고 전화를 딱 끊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 후로 휴직한 것도 알아서 틈만 나면 전화해서 땡땡이 데리고 와라. 손녀 보고 싶다. 집에서 쉬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집 놀러 오면 좋다. 하면서 막 귀찮게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에게 안 돼. 우리 오늘 놀이공원 가기로 했어. 지지난주에 봤는데 뭘 또 봐. 보고 싶으면 엄마가 오던지. 하고 아주 제대로 철벽을 치고 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가 백기 들고 저희 집에 놀러 오셨는데 제가 일을 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는 일이 일처럼 보이지도 않으시는지 자꾸만 서재 들어와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말을 거시는 겁니다. 손녀 보러 오셨다는데 저희 어떻게 지내나 감시하러 오신 것 같았어요. 제가 약간 난감해하고 있으니 남편이 서재 뛰쳐 들어와서 시어머니에게 지금 땡땡이 일하잖아. 왜 사람을 귀찮게 해? 하면서 어머니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황당해 하셨죠. 하지만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앞으로 땡땡이 일하는 날에는 오지 마. 엄마 오면 괜히 정신 사나워. 땡땡이가 얼마를 버는 사람인 줄이나 알아? 하고 시어머니에게 출입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평일에 저 일하는 거 뻔히 알면서 제 휴대폰으로 전화하시면 남편이 대신 받아서 땡땡이 일하는 중이야. 저녁에 내가 다시 걸게. 하고 끊어버립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마뜩잖아 하시는 것 같아요. 가끔 남편에게 네가 어떻게 엄마한테 이래? 너는 불효자야. 하고 문자 보내시는데 남편은 이제 그런 문자에는 가볍게 콧방귀 낄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얼마 뒤면 육아휴직 끝나고 남편이 복직해야 하는데요. 거의 1년 내내 제 수발 다 들어주고 저희 딸이랑 시간 잘 보내준 남편 이제는 용서해도 될 것 같죠?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 중에는 부모 형제나 심지어 본인 자식도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남 잘 되는 게 왜 싫을까요? 참 이해할 수 없는 심보인 것 같네요.